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촌촌살인의 말씀을 주시는 각성문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십니까? 예. 의원님 오늘도 얘기를 보수파에 대해서 좀 보수파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현안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의원님께서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단식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판이 막 격동을 하고 있다. 예. 일주일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해도 예. 일주일 김세연 부산의 삼선의 김세연 의원이 예.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예. 저는 그냥 국회의원 내놓자 이런 폭탄 선언을 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이 인적 청산을 가지고 많은 모임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어제 오후에 황교안 대표가 예. 죽기를 각오하고 예.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선언하고 예.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 제1야당의 대표가 네. 단식을 한다. 이건 사실은 정치판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마 탁 떠오르는 게 YS죠. 예, 그게 1983년입니다. 83년 5월 달에 예. 김영삼 대표는 그 당시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예. 그리고 전두환 정권 초기, 예. 전두환 정권이 아주 서서히 시푸를 때, 정계에서 강제 은퇴를 당하고, 예. 이제 집에 가택연금돼 있는 상태에서 김영삼 대표가 상도동 자택에서 단식에 들어갔죠. 네. 그런데 하여튼 병원에 실려갔고, 거의 죽기를 각오한 단식. 그리고 그때 김대중 또 한 사람의 지도자는 미국에 이제 병치료 때문에 가 있었죠. 예. 그 미국에서 DJ가 전 세계 미국 언론들을 상대로 국내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그게 이제 민주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됩니다만은 이제 야당 지도자들 무려 70여 명이 예. 동조해서 단식도 들어가고 예. 그 사건으로 사실 그 당시에 전국의 물꼬를 바꾸었고 YS가 대통령 되는 길을 만들어 달 수 있죠. 예. 자,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갔는데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이제 내일 밤입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22일 자정으로 종료되는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법안. 공수처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입법하지 않겠다. 포기해라. 그걸 이제 요구하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식에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 파기 철회해라. 그 공수처법 포기해라.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포기해라.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내걸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게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응답을 있을지 참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심각한 일이죠. 예.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한다고 야당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상당히 의미 깊고 의미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비판한다거나 잠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반응이 전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그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어떤 독선에 대해서, 전형에 대해서 강경한 어떤 이제 투쟁 방식을 보였는데, 그러려면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타이밍이?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10월 3일에 300만 시민들이 나왔고, 9일날도 또 한 200만이 나왔죠. 그때 이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서 30% 초반대에서 2% 차이 정도까지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나온 300만 국민이 한국당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그때쯤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단독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을 하고 세게 탁 나가고 장애투쟁을 멋지게 하고
이렇게 모양을 보였어야 되는데 예. 자 결과는 됐습니다. 조국이 그 여파로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하니까 당내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게 공을 세웠다고 자기 당 의원들한테 표창장 주고 뭐 상품권 50만 원 줬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뭐냐 이게 말이야. 예. 국민이 그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제대로 야당다운 어떤 투쟁도 안 하고 지들끼리 뭐 자화자찬하고 있어. 그냥 급전직하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 다시 떨어졌어요. 예.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10월 30일 날 1차 인재 영입했는데 영입이 아주 엉망이 됐죠. 네. 지난주 6일 날에는 자유우파 대통합을 주장했는데 네. 이게 무슨 자유우파의 대통합이야? 그냥 유승민과의 통합이라 갖고 아주 그냥 평가절하돼가지고 돼버렸죠. 자, 김세현 의원이 일주일 전에 자, 물러나라 그러고 당 해체하자고 그러고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의 위기를 말하자면 좀 네. 탈출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단식이 반드시 이것만이 아니고 예. 그런 어떤 의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어쨌건 단식 투쟁의 돌입, 그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자, 예. 전 언론이 주시하고 있고 당 대표가 예.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과거에 그런 단식 투쟁이 많았습니다. 밤 되면 기자들이 다 나오고 언론이 안 보이면 뒤에서 카스테라 먹는 단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릇이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서 네. 전국의 물꼬를 바꿔 놓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또 지난 어제 바로 어제 예.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을 이끌어가는 투톱 원내를 이끌어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뭐 오신환인가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어제 워싱턴에 3박 5일로 워싱턴 출장 갔습니다. 물론 그 뭐 저 미군 그 주둔 방위비 우리 분담금이 뭐 1조 수준에서 5조로 5배나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이거는요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할 일이 따로 있고 그거는 국방부 실무자들끼리 이 나눌 단계지. 지금 국회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하고 지금 5 동안 지금 외유를 떠난다. 이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박자가 안 맞아.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내외에서 YS가 단식했을 때 막 이 제야 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했는데 자, 어제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뭐예요? 단식은 단식이고 뭐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고 당내에서조차 막 어떤 막 결사항전이다. 타이밍도 놓죠. 그래서 진짜 지소미아도 맞고 공수처도 맞고 연동형 비롯해 막을 냈다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10월 초에 300만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밀어줬을 때 또 조국이가 그냥 사표 냈을 때 그 기세를 타고 과감한 장애 집회로 나가든가 그때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던진다거나 문재인과 만나자는 1대1 카드를 던진다거나 그때 강렬한 어떤 투쟁을 했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올 게 아닌데 내일 밤 바로 앞둔 이런 시점에서 뭔가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고 과연 이렇게 뭐 무슨 참 그렇습니다. 좀 목숨을 걸고 한다는데 뭐 좀 솔직한 편,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게 결국 이제 김세현 의원이 했던 당을 해체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도 참 웃긴 일이죠. 3번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이 당의 이름으로 3번 했고 그분은 탄핵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뭐 수명을 당한 정당이라고 버리고 뛰쳐나가서 바른정당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삼선의원에다가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몫으로 상임위원장 맡고 있고 부산시당 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장도 맡고 있고 이런 분이 자기가 있던 당 어제까지 있던 당을 좀비 정당이다 적폐 정당이다 이러고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그랬죠. 그분이 나이가 젊어요. 이제 48, 9인데 좀 참신한 사람이다 한다면은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죠. 그런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되는데 정계 은퇴라는 말도 없고 내년에 출마만 안 하는 건데 여의도 연구소장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위원장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뭐냐? 그래서
김세연 의원도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김세연 의원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바깥에서 지금 새로 신당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네, 결속력이 있죠. 그래서 결국 황교안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해체된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을 갖고 결국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구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세현 의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 의문을 갖기 때문에 예. 파장이 별로 크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제가 좀 한번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김세현 의원까지 이제 얘기가 됐는데 김세현 의원은 좀 나중에 좀 여쭤볼 건 좀 여쭤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이제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 단식을 돌입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만 좀 아까 지금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처리해라. 그다음에 아까 공수처법, 그다음에 연동 비례 대표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는데 나머지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세현 의원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당내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대표가 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가 없는 처지. 아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는 아직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순차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어떤 돌파구로 위기의 돌파구로 이걸 활용한다. 네. 이런 오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부로 아까 우리 곽 의원님께서도 좀 안타깝다. 아까 YS 같은 경우는 70명의 의원이 같이 달라붙었는데 여기는 보면 아직까지 그거하고 이건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당내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파기라든지 지소미아가 내일 모레죠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해법을 자유한국당에다 전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의원직 다 사퇴 내버리면은 이거 처리 안 된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해법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받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사실 이제 얘기할 부분이고 아까 당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로 예. 바로 내일 자정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예. 이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떤 목표를 저지하는 게 단기적인 어떤 목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제 과반수를 얻어서 집권 정당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 차례 백가정명식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황교안 대표는 당면 목표를 이제 갖고 들어갔으니까 일단 그전 국가정 때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오늘 처음 용어를 들었는데 이른바 우리가 이제 좌파 정당을 보고 586이라 그랬거든요. 예. 나이는 50대. 8은 뭐냐면은 대학 학번이 80년대 학번. 예. 그다음에 이제 6은 뭐냐? 60년대 출신들. 근데 임종석이도 65년이고 그렇죠. 그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뭔 정당이냐 했더니 675래요. 나이는 60대. 그다음에 70년대 학번. 70년대 학번. 그리고 이제 50년대 출생. 50년대 출생. 그러니까 10년이 간단히 한 세대가 앞선 거죠. 그죠? 그렇죠. 자, 인적 쇄신은 결국 현역 의원들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60대 고령층이 지금 몇 %던가요? 보니까 특히 강하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여기에 56%에 해당하는 27명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 빼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 연로하신 이 중진 의원들이 물러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한 명도 이런 분들 중에서 삼선 의원 중에 한 분도 내년 불출마 선언한다. 당의 혁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 자리를 비우겠다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주로 이분들이 또 영남권이라든가 이 서울 이쪽 그 강남 지역에 당선이 비교적 쉬운 곳에 계시니까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또 되잖아요. 뭐 이분들이 없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율사 출신들이 많아요. 변호사, 판검사, 사법고시,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행정고시에서 장차관 지낸 분들, 그에 준하는 경찰대학 나와가지고 경찰 고위 이런 분들이 거의 30여 분이 되거든요. 이분들 전혀 또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도 당을 혁신을 위해서 말은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젊은 신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됐습니까? 그럼 젊은 신인들, 젊은 유튜버들 30대 뭐 불러갖고 이 수도권 정당에 주면은 이건 민주당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이걸 더 복잡하게 보시면 탄핵을 둘러싼 쉽게 말하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이 앙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건 그렇습니다. 이 단식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이 어떤 투쟁은 인정을 하되 이와 동시에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또 내년에 말하자면 총선에 또 승리를 바란다면 해야 될 게 뭐냐? 과감한 인적 청산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우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연로한층을 쳐낸다. 또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법고시 편중된 이런 이 고위 관료들 이건 어떻게 보면요 판검사 다 하고 장관 다 지내신 분들은 노후 어떻게 보면 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준 거예요. 이런 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약하죠. 투쟁력이 있고 이념이 자유민주체제 이념이 확실한 사람 이런 인적 청산을 하는 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그 단식을 하면서 그 여파로 여기까지 아마 손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켜봐야죠, 그죠? 과연 단식이 어느 정도 강도 가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호응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 그 본관 그 계단 앞에 이제 차려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은 이제 국회 쪽에 몇만 군중이 몰려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 전국의 물꼬를 어떻게 이제 돌려놓을 건가. 그게 자유한국당의 운명도 걸려있지만 황교안 우선 대표의 리더십, 스스로의 어떤 정치 어떤 장래도 걸려있다. 그러나 하여튼 일단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가신 그 투쟁만큼은 일단은 인정을 하자. 저는 그렇습니다. 저 의원님, 뭐 여러 세상에 해박하게 해안을 갖고 계시니까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황교안 그 대표하고 나경원 그 원내대표하고 불협화음이라는 게 사실 여기저기서 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 그 선거법 아직까지 그 여당하고 조율을 하지 않았잖아요. 합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경원 의원이 마지막에 여당하고 이걸 합의를 하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도 좀 약화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요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이미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정해놨는데. 절충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아예 반대죠. 이렇게 그 법안을 바꿔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당론 자체가 반대거든요. 그러면 그 나경원 의원 합의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차이가 뭐냐? 나경원 대표는 그동안 장외투쟁이라든가 의원직 사퇴라든가 이러한 강경투쟁을 선택하지 않고 당내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자기는 해보겠다고 노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심의에도 협조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워싱턴 가는데도 이거는 국가적인 안보의 문제니까 같이 한다고 또 원내대표와 같이 가고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는 어떤 이 내부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해본다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함으로써 그건 아니라고 됐거든요. 그러고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제 한 가지 또 단점이 정치를 안 해보신 분에다가 국회 근방에도 안 가신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원내에 관련된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독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협조가 되지 않고 뭐 일부가 지적한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 일은 자기가 그냥 거의 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쪽은 강경으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도 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 이거는 공수처법은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에는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로 넘기는 절충안이 있지만은 자유한국당 경우는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 되는 어떤 제도다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협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 이제 나경원 의원 뭐 요번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원래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12월 초죠. 초까지니까 뭐 그만둘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그것도 그것도 좀 나경원 걸려 원내대표는 있겠네요. 이제 뭐 남은 4개월 선거가 있고 한데 굳이 새로 할 거 있느냐 관행에 따라서 그냥 내년 4월까지 연장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원칙대로 임기 끝나면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그 긴밀한 어떤 그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저기 좀 뭐 계속 듣고 싶으면 시간을 좀 정리하면서 그 아까 김세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도 우리 야당 여당 얘기도 한번 알아보시죠. 근데 뭐냐면은 김세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그 일반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투쟁력도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시민운동 주동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그냥 어부지리로 같이 갔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운동 주동으로 위주로 정계 개편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그 김세현 의원이 본래 그분은 시민운동 출신도 아니시고요. 예. 지금 시민운동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야 비로소 이제 우파들이 깨어나서 아스팔트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흡수했냐 못했냐 부분이 아니라 김세현 의원이 했던 아주 직설적이에요. 자유한국당 자체가 우파 시민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파 세력의 어떤 말하자면 공감대를 못 얻고 있다.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비 정당이다. 그 영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좀비 정당이고 이미 이제 시대착오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갔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뭐 일부 언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예.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럼 당신은 그럼 뭐 했냐 말이야. 당신은 그럼 삼선까지 했는데 예. 그리고 그 여의도 연구소장까지 했는데 그럼 당신은 오늘 방금 전까지도 그 소속으로 다 있으면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좀비라 그러고 이거 완전 시대 이는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민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당신은 그럼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에서 어떤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는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세현 의원이라는 분은 막 솔직한 얘기로 그분은 그 부친이 김진재 의원이라고 예. 그것인데 저는 그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옛날에. 예, 근데 예. 기자 시절에 동일 고무벨트라는 그 공장이신데 부산에서 말하자면 30년 전에 부산 제일 부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실제 저 김세현 의원 국회 재산 등록 2위거든요. 예. 두 번째로 돈이 많은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김진재 그 부친이 5번 했거든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 이분이 3번 물려받았거든요. 그럼 5 더하기 3, 8, 그죠? 8 곱하기 4 하면 32년 동안 검정구에서 부산 제일 부자가 국회의원 다 해먹었어요. 근데 김세현 의원은 뭐 했냐고요? 그저 부잣집에 금수저, 이것도 금수저, 왕금수저로 태어나서 대학 좋은 데 다니고 미국 가서 뭐 MBA 하고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자리에 와서 잘 했는데 그분 한 게 뭐 있어요? 김세현이라는 이름을 듣고 우리 홍 앵커께서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고요.
물론 이런 사람을 공천해준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체질 자체가 문제지만은 그분 39의 국회의원 됐어요. 38인가요? 아마 김영삼 씨가 26세 때 된 이래는 굉장히 그 비례대표도 아니고 엄청 빠르게 됐죠. 근데 이분 딱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정계 은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나오니까 다음 말이 저분 목표가 본래 부산시장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오고 이렇게 개혁적인 이미지 보여주고 나와가지고 3년 뒤에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에 의해서 유승민 당에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충정을 막 우리가 폄하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입니까? 그냥 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정성. 예, 저 김세현 의원은 그 정도로 하시고. 예, 그 정도로 하죠. 나중에 한번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이제 저 의원님도 하신 이제 아스팔트 시민운동하고 관계 그게 어떻게 돼야 될지는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하도 이게 자유한국당 우린 충정에서 어떻게 좀 잘 되기를 보수 유튜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만 자꾸 비판한다고 왜 자꾸 내부 총계를 비례대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지금 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보니까 지금 청문 친문 선거를 앞두고 이게 또 막 서로 또 자기네들끼리 이합 집산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서로 욕하고 또 껴안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또 이낙연 총리 복귀론도 살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좀 종합적으로 친문 청문에 대해서 예. 자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당 개판입니다. 여기도 심각해요. 자 우선 이자들이 특히 이해찬이라는 대표라는 하고 있는 이해찬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선거 10번 이긴다? 그래서 50년 집권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시건방지고 오만방자한 겁니까? 선거 결과는 말이죠. 당사자도 뚜껑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이자들이 뭔 근거로 50년 집권을 하겠다 그럽니까? 네. 참 건방진 자세거든요. 예. 그런데 50년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꼼수를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예요. 예.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로 보면 최소한 10석에서 한 20석까지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들이 이른바 여소야대로 가서 하지 않고 어쨌든 과반수를 만드는 꼼수를 찾아낸 게 2중대, 3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합쳐서 최소한 300석 중에 한 170, 80석은 만들 수 있다는 꼼수를 만들어냈거든요. 이 자체가 정말 나쁜 거예요. 우선 지난 70년 동안 심지어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신시대 때 무슨 전두환 50 때도 선거법 개정은 여당과 당시에 제1야당이 합의가 만들었단 말이죠. 왜냐? 이거는 하나의 시합을 뛰는 룰이니까. 그러니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쪽에 유리한 룰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합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들은 자유한국당만 빼버리고 나머지 소수 정당 합쳐가지고 선거법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우선 오만방자하고 아주 불법이고 행편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은 저 28개 지역구가 없어져가 비례대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남만 해도 적게는 6석에서 많게는 8석이 통폐합이 돼야 돼요. 대구 경북 쪽도 한 6석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한 14, 15석이 없어지는 그게 민주당 출신이 지금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막 크게 저는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내년에 출마도 못 해보고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발을 무시하고라도 무조건 안 되면 장관 주고 다른 또 공기업 사당 주면서 어쨌든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그동안의 모든 걸 깨뜨리고 지들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자 이해찬이 저 얼굴 가지고 그럼 내년 총선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안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해찬 물러나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금 총리하고 있는 이낙연이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낙연이 오늘 또 신문에 다 났죠. 이낙연이 동생이 어디 호남에 있는 어느 그룹에 건설 부문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게 지금 따져보니까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직을 맡은 분은 자기 관여된 유관부처에 들어가려면은
저쪽에 그 2년인가 어떤 일정 기간이 있죠. 있죠. 근데 예. 그거 없이 그냥 막바로 갔던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게 터져 나오는데 자 이낙연이를 당으로 복귀시키고 나면 총리 후보가 누가 있냐? 그다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죠. 근데 그보다도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한 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국당과 마찬가지. 초선 의원 비례대표 2명이 그만두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3선 이상 중진들 어느 한 분 물러나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예. 물론 임종석 저 비서실장이 진짜 정계 은퇴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임종석 실장이 왜 했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조금 어떻게 보면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국 사건에 관련된 청와대 앞에 있는 어느 유명한 돼지고기 집에서 경찰총장이라고 호칭을 받았던 윤규건 경정과 같이 사진 찍는 자리에도 있고 무슨 펀드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SK그룹과의 무슨 밀착관계,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 무슨 많습니다. 그런 등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현역 국회는 아니란 말이죠.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586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586이 나이는 50대이지만은 운동권으로 보면 이분들도 이미 기득권 꼰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세력이 90 세대로 가야 되겠다. 물론 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온 게 이은주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 내부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중진들 안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청와대에서 대거 나와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에서부터 조위에 저 국회의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70명 정도 돼요. 저 국회의원 다 해봤자 120명인데 그럼 청와대 출신 딱지 떼고 다 오겠다 이건 특혜를 간다 이거죠. 청와대 나왔으니까 이제 공천이 쉬울 거고 또 이제 청와대 이름 걸고 나가면은 대깨문들이 이름 봐 찍어줄 건데 한데 그러면은 자 청와대가 무슨 국회의원 양성소입니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청와대는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직책 줘가지고 사실은 빠지 달게 해주는 이 거들어준 꼴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면 공천 개입이에요. 개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배경을 얻고 나와가 70명이 출마하겠다고 지금 설쳐버리니까 그럼 청와대 출신의 친문 그 청문이라 그래요. 그럼 비청문 그 문은 문인데 나도 친문인데 나는 청와대가 아닌 비문이야. 이 지들끼리도 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건 곤란하다. 자제를 해야 된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우선 자제시켜야 된다. 그럼 데리고 쓰면 비서로 써야지. 이걸 빠지 달아주는 통과 의뢰로 거쳐가는 징검다리야?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이건 자성자박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왜냐? 총선거는요. 정권 심판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딱 내년 4월이면은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3년이 한 달 모자라는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인데 지금 경제 성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빠지 달았다고 내가 문재인이 모셨다고 그게 하는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내년 선거에서는 그런 경제 어떤 실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 오히려 야당 쪽이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만 달고 나왔다고 70명이 지금 출마한다고 설치고 다니네.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이미 이렇게 보면 586도 이미 기득권층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 정치판에서 보면은 중진 의원들인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한국당에 675 노인네들이 당선되기 쉬운 영남권이나 강남 3구에서 자리 안 내놓으려고 버티고 있듯이 이쪽도 야성 강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나가면 되는데 왜 내가 그만둬?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무슨 초선 비례대표 의원 2명이 무슨 나온 걸 갖고 이쪽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 민주당도 내부에는 완전히 기득권 586 기득권층이 이미 버티고 있어. 그쪽도 어떤 정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지적입니다. 대통령도 자기가 지금 인기가 없고 다급하니까 지금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를 빙자해서 본인 대깨문들 데려다가 이벤트 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누가 누구한테 뭘 도와줄 리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보다 먼저 전에 한번 우리 곽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12월 3일 네.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완전히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격변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제 생긴 변수가 바로 이제 야당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입니다. 단식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 섣불리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보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정말 이 마지막 최후의 어떤 이 투쟁 수단이 좋은 뭐 성과를 거두도록 뭐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게 나라 발전의 네.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같은 마음을 보탤 수 있겠습니다. 자, 의원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쁘셔서 이렇게 간신히 나와주시는데 의원님을 한 일주일에 한 2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나중에 감사합니다. 또 논의해 보시겠다고. 예. 하여튼 요즘은 뭐 일주일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슈가 터져 나옵니다. 격변입니다. 격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지소미아가 과연 내일 밤 자정을 해서 파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죠. 이 문제에 대한 파장이 어떤 형수 다음 주에 어떤 양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지소미아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한미일 관계, 동북아의 어떤 안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기억했다고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